31분이고요. 2월 24일입니다. 최악의 상태. 낙폭이 이렇게까지 심화돼 있던 쪽이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오늘의 그 변동성이 개장 초에 사실상 조심스럽게 2월 3일에 저점이 이탈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자락까지 밀려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상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오늘 당장의 흐름에서부터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그 호주가 개장이 돼 있었고요. 호주가 1%대 하락인데 국내 증시 3%대 이상 낙폭이 나오면서 동시간대에 굉장히 큰 하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쪽도 낙폭이 조금 더 확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동반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진 않았어요. 대만 가권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도 1%대 등락범위라면은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았구나. 미국이 나스닥이 1.75% 조정을 받았구나. 요 정도 수준에 대한 반응이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의 패닉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중이든 장 마감 때든 어차피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은 나오겠죠. 또 미국 선물이 급락입니다. 뭐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제발 좀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나라 증시의 약세는 약세인 거고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오늘 이제 뭐 니케이 쪽은 휴장인데 중국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아래 꼬리 달고 돌리고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되죠. 다시 실시간으로 놓고 보시면은 중국 상하이 지수는 0.36%의 눌림폭입니다. 0.36.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이쪽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정책을 원체 긍정적으로 잘 펼쳐내서인지 어찌됐건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만 전혀 부담이 없죠. 거기에 경기 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조정을 받은 건가요? 사실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생지수도 한번 놓고 보시죠. 항생지수. 그래서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변동성 자체가 하다못해 예를 들면은 뭐 이럴 때 변동성이 얼마였어요? 3%대였죠. 장중 기준에. 그리고 종가가 2.6이 빠졌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지금 항생 1.77 그리고 종가 기준이 1.44 현재 기준이 되겠죠. 문제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우리나라 시장의 그 흐름 때문에 뭐 3%씩 뭐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나요? 아니죠. 대만 가권 지수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변동성 부분 대비해서 1%대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결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국내 증시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조정폭이 확대된 쪽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의 정책 불확실성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타격을 준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러면 더 패닉에 빠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여서 진짜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자체 개장을 안 하겠죠. 응? 금융시장 자체 마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지금 패닉 상태, 심리적인 패닉 상태는 맞아요. 맞는데 2월 3일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 아니죠.
물론 종가상으로는 지금 미끄러져 있습니다. 예? 또 주봉상으로도 종가 기준으로 따진다면 미끄러져 있어요.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다? 다른 거 없고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또 하다못해 대구의 기준에서 움직임폭을 못 가져가게끔 막아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일단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인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추경 확대라든가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긴급 회의 막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강력한 중국처럼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환율 부분에 대해서 부담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부분의 흐름이 나홀로 약세 부분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을 말도 안 되게 훌쩍 넘긴다. 진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된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의 범위는 일단 뭐 어떤 큰 엄청난 지금 막 진짜 뭐 전쟁 난 것처럼 뭐 지금 우려감을 표출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힘겹지만 지금 진짜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의 기준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환 시장의 문제점을 찾아낸다거나 또 혹은 뭐 일본 엔화도 지금 약세 기준이잖아요. 어찌됐건 혹은 뭐 상품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억지로 기준을 잡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근월물의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어때요? 가격 반발력 나와주고 2월 3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가 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 그 부분 대비해서 돌려놨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돌려놨고 또 시장 자체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월 3일 저점 깨고 있어요. 다른 쪽이? 안 깨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다시 보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 아무런 문제 없죠. 그냥 일부 조정받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겨워지는 부분은 정책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정책을 뭐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뭐 정부에서도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정책적인 안정화를 다시 이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외환 시장에서 버거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도 또 상품 시장도 전체적으로 패닉에 빠질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겹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의 이 흐름 월봉상으로 윗골이 다 달아났죠. 근데 요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크게 뭐 버겁지 않잖아요. 2월 3일 저점 깼나요? 우리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하이닉스가 2월 저점 깼어요?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막 쏟아져 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쏟아져 있나요? 아니면은 한진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쏟아져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도 버겁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2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와장창 무너져 내려가 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죠? NC소프트 우리 안 갖고 있지만 N소프트가 막 폭락이 나오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종목군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도력이 있다는 건데 그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그 욕구가 터져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 힘겨워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을